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피동적으로 광복을 한 날입니다. 윤석열이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요. 이게 취임사냐, 대국민 선전포고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대통령을 보다 처음 봤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며 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한 세대로서 어떻게든 나라가 잘 되라고 또 정치 개혁을 하자고 우리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한번 가져보자고 이렇게 발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단선적인 역대 대통령 경축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고TV는 어떻게 무식해도 이렇게 천박하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런 거죠. 제가 안 봐요. 이런 경축사 같은 건 안 봐요. 다 의례적인 행사니까.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1919년이 건국절이냐 1948년이 건국절이냐 그 논쟁에 불을 붙였죠. 얼마 전부터. 지가 그랬죠. 1919년도 1948년도 건국절이 아니다. 자기가 재정립하겠다. 그래서 혹시 그 말이 튀어나올 줄 알고 노심초사 봤어요. 근데 그 말은 없어요. 윤석열이 전체적인 그 워딩을 보면은 경축사 워딩을 보면은 전체주의 국가로의 전쟁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로의 전쟁이고 지가 이제 건국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황망한 경축사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식하고 너무 천박하고 너무 천잡한 역사적과 역사 인식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국민 인식을 갖고 있고 미래는 하나도 없어요. 고고TV가 잘하는 말로 윤석열은 헌법도 없고 법률적인 가치도 없고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특히 일반 상식적인 국민의 양심도 없는 놈입니다. 응? 쭉 읽어보면서요. 그 경축사. 이게 윤석열 너만의 나라냐? 너만의 자유냐? 그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이 윤석열 개인 거냐? 대통령 개인 윤석열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 거냐? 미래로 나아갈 미래 세대 거냐? 그게 여실히 천박하고 천잡한 개인적인 사고와 역사인식, 철학인식에 다 나타난 게 이번에 윤석열의 이 경축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허접하게 이상하게 해놓고 무대를 경비 아낀다. 나는 그렇게 뭐 의례적인 걸 관심 갖지 않는다 하더니 이번에는 좀 그래도 화려하게 했죠. 그거 탓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윤석열 김건희 거냐? 너만의 자유고 너만의 번영이고 마지막에 그 엔딩곡이 아리랑이 나오죠. 아리랑 넘어간다. 아리랑 곡에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인기 못 채울 것 같아요. 한숨이 나와요. 그 이종찬 같은 경우는 선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이종찬 같은 경우 뭐 광복회장 맡을만 하죠. 80이 넘은 노후가 맡아준 것도 우리는 고마워요. 응? 그 문재인 때 김원웅이란 그 생작것을 갖다가 광복회장을 맡은 것보다는 100번 낫죠. 이종찬의 경축사를 보면은 제 기겁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국민 것입니다. 그런 경축사를 할 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터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종찬이가 경축사 서두에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 이렇게 나오죠. 기겁을 했어요. 저는. 왜? 대한민국 광복절 왜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나와요. 왜 김건희가 들어가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석해 주신 내외빈 귀분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죠. 이거 윤석열을 위한 광복절이 아니고 윤석열을 위한 개인 경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가 차다 진짜. 왜 존경하는 대통령 내외분을 갖다가 우리 모셔야 되죠? 국민들이 좌떠나고 우떠나서 다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그 중도 진보 층의 파급력하고 올 텐데 전 국민을 자기를 지지하는 25%의
우리나라 우파 없습니다. 보수 없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이 들어옴으로써 그것들은 그냥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대통령을 모시는 작자들이에요. 이거 그 문재인 경축 5년사를 보면은 문재인 시대 때 이놈은 맨날 남북 평화 평화하죠. 했죠. 그것도 불편했어요. 되지도 않는 남북 평화. 그런데 윤석열 이거는 대한민국 경축사에서 여러분 그건 아세요? 1년 12달 가장 국가적인 경축의 탑에 있는 거 경축절이 뭔지 아시죠? 그게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8.15 광복.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이 독립한 걸 갖다가 자랑스러워하진 않아요. 왜? 피동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세계 전략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독립을 한 거죠. 물론 우리 독립유공자나 독립지사들이 저항은 했죠.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저항은 했죠. 그거는 인정하나 광복절 같이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대한민국 75년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광복절입니다. 국가 경축일입니다. 그럴 때 이런 쓰레기 같은 아주 천박하고 천잡한 윤석열의 경축사를 듣고 저는 경악을 했어요. 일부러 윤석열을 조시는 거 아니에요. 고고TV 개인 방송이죠. 고고TV도 개인적인 인생관은 있고 철학관은 있고 역사관은 있고 경제관은 있고 그렇겠죠. 60년을 그래도 세상을 대한민국을 관통한 사람이니 좌우 여야 다 그 경축사에 대해서 유심히 보겠죠. 문재인 4년 동안 고고TV 4년 됐으니까 매번 내가 경축사 문재인 경축사를 비판을 했죠. 근데 이건 더해요. 최소한 대한민국이 어디로부터 우리는 독립을 했습니까? 광복을 했습니까? 일본 전체주의에서 독립을 했죠. 그죠?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을 했죠.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죠. 그죠? 핍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런데 일본에 의한 핍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 당시 전 세계가 제국주의 일강이 지배하던 때니까 우리는 전 세계 제국주의로부터 일본을 포함해서 독립한 나라죠. 피동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최소한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는 했어야 됐죠. 아무리 담대한 계획으로 일본과 한일 동맹이 가더라도 일본의 잘못을 한번 지적해 줬어야 됐죠. 독립을 한 이유가 뭐며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찾아온 게 뭐며. 그 다음에 초계같이 목숨을 거는 독립유공자, 독립지사, 애국지사들이 뭐며. 그들은 일본에 저항한 거지. 안중근이가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주장했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 그건 아니죠. 일본에 저항한 거죠. 일본이 우리를 침탈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독립운동도 없었을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한 30분 하는 경축사를 20분쯤 했나요? 쭉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일본 칭찬이고 일본과의 협력을 가져가서 일본과 대동아 공영권을 해서 북한을 갖다 격파하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죠. 이게 왜 대한민국 경축사에 왜 북한을 갖다가 그렇게 집어넣는지 전 이해를 안 가요. 이해를. 북한을 지지하는 전체주의 세력, 북한을 신봉하는 좌파, 진보 세력, 위장평화 세력, 위장민주 세력. 그걸 깨부시자. 그걸 깨부시려면 누구하고 우리 합쳐야 되느냐? 일본하고 미국하고 합쳐야 된다. 특히 일본하고 우리는 협력을 해가지고 동맹관계로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논리는 없어요. 북한이 아무리 우리의 주적이고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가 공포에 살더라도 북한을 언젠가는 우리가 무력이라든지 아니 북한이 스스로 자멸하든지 통일의 대상이에요. 북한이 여기 들어올 이유는 없어요. 북한 인민들도 8.15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우리도 했고 근데 일본을 칭찬하고 일본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북한을 없애버리고 저격하고 또 대한민국 진보 좌파를 갖다가 적으로 돌렸고 그들은 빨갱이란 논리를 지금 경축사에서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진보와 보수는 양날개로 가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진보를 갖다가 좌파 빨갱이 위장
민주 위장 세력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경축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늙은이한테는 좋겠지. 25%의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 유튜버 세력은 좋겠지. 앵벌이 유튜버들은. 들어갑니다. 일본은 보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앞으로 우리의 파트너는 미국과 더불어 일본이다. 결국은 이 말이 이제 내일 모레 그 캠프 데이비드 삼국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번인가 한다잖아요. 그거 밑밥 깔고 가는 거야. 난 이렇게 하겠다는 선언이야.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왔어. 일본은 유엔사가 제공한 7곳의 후방기지를 갖고 있다. 저기 필리핀 대마 쪽에. 그죠? 그래서 북한이 납침할 시에 차단이 최대 억제 요인인데 그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뿔 가득한 소리 하고 있어. 이건 무슨 소리예요? 후방기지가 일본이 7개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납침 시에 일본이 개입한다는 소리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도 일본은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럼 일본의 제국주의를 열어주는 것이고 일본의 과거 1940년대 대동아 공영권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애가 아무리 보수라도 양보할 수 없어요. 한미일 협력 강화를 넘어서 인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기여할 새 이종표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우리는 붙어야 한다. 이거를 반복을 한다고 이렇게 넘어나가면 안 돼요. 나중에 얘 진짜 골치 아프게 될 거예요. 여기서 대한민국 광복에서 나토까지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우크라이나까지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이 등신이야, 등신. 지금 현재 나토 과거의 구소련 그 연합국 그러니까 그 소련은 그게 우크라이나였고 또 소련 그 폴란드 많았죠. 폴란드가 아니고 많았죠. 하여튼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거예요. 근데 대서양 유럽 안보도 인도 태평양 평화와 대서양 유럽 안보도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어서 우리는 나토와 협력해야 한다. 맞는 소리죠. 근데 나토가 쉽게 개입을 하겠어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이제 나토는 1945년에 2차 세계 당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는 재편됐고 그 나토 유럽은 가난해지고 자기들도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힘들어요. 북한이 우리를 납치한다고 나토가 들어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미국만 들어오겠죠. 한미 동맹 자동 개입이니까. 근데 일본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만한 국방력 없습니까? 이런 거지같이 무식한 대통령을 나 처음 본다니까. 도대체 이런 원고를 누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윤석열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악할 소리가 나오는데 공산주의를 맹종하며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거 일부예요. 전혀 없는 거 아니죠. 미국도 소련 간첩이 있고 미국도 중국 간첩이 있어요. 일본도 소련 간첩이 있고 북한 간첩이 있고 중국 간첩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자생적으로 지금 형성된 586 운동권을 겨냥하는가 본데 너 바보야 임마. 20대에 그런 좌파적이고 나라를 한번 개혁하고 넘어뜨리자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세력이 없으면 나라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흘러간 586의 유물을 공격하는 이 나쁜 놈이에요. 진짜 무식한 놈이죠. 이놈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은 정치인은 노무현이라 그랬잖아요. 노무현이 586의 원조죠. 586을 갖다가 정치권에 진입시키고 나라를 해쳐먹은 놈. 나 진짜 이건 심각하더라고.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서 폐륜 공작을 일삼는 세력이 있다.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서 폐륜 공작을 일삼는 세력이 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굴복하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의 시대가 공산당 시대고 윤석열의 시대가 전체주의 시대, 병영국가 시대, 경찰국가 시대,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작자들을 여러분은 유심히 봐야 돼요. 히틀러도 이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독재자의 길을 걷게 돼요. 상대편을 전부 다 전체주의 세력, 암흑의 세력, 또 공작 세력 이렇게 매김하는 게 그런 놈이 바로
독재자가 되고 암흑의 시대를 엽니다, 여러분. 그럼 두드려 잡아라 그러잖아요, 제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많고, 얘 말하면은,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서 폐륜 공작을 인 사람들이 많고, 그게 민주당이란 소리 아니에요? 진보당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럼 두드려 잡아라고, 다 잡아버리라고. 없죠, 근데. 살짝 빨갱이 놀이나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참 자유를 좋아하는데, 얘가 지금 오늘 경축사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내가 진짜 기겁을 했는데, 응? 국권 회복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우리가 1945년 광복이 된 것은 국권 회복의 목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국권 회복의 목적이 아니었고 자유의 회복이었다. 이런 개뼈다구 같은 소리가 있나? 자유라는 인간 보편의 기본 가치고 천부 인권을 우리는 받았고, 항상 북한 놈들도 중국 놈들도 소련 놈들도 자유 외치죠. 민주 외치죠. 그럼 우리가 차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의적이고 유용하고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윤석열이 1년 5개월 만에 다 막아버리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또 갖다가 조금만 건드리면 다 숙청시켜버리고 제거시켜버리고 마녀 사냥해놓고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고 있죠. 응? 나얘 진짜 끝내주는 애네. 무슨 말을 하면 어떤 화마가 올지도 모르고. 따라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피동적으로 우리가 했지만은 얘는 피동적으로 보더라고. 이종찬이는 능동적으로 보고 독립운동을 고고TV는 피동적인 입장으로 보는 편이에요. 미국에 의해서 세계 전략에 의해서 해방된 것이니까. 그런데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일본 제국제, 일본 식민지 상태에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의 연덕이었다. 이게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을 지금도 좌파 진보들이 해치고 있고 공산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있고, 그걸 깨부시자 이 말인가 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운동이다, 독립운동이. 그래서 얘가 말하는 1919년에 건국절도 아니고 1948년 이승만 정부도 건국절이 못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이런 무식한 새끼를 봤나? 응? 대한민국의 또는 세계의 석학들이, 역사를 연구하고 외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이승만의 48년의 건국일절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죠. 아니, 자유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논리가 맞다면은 우리는 모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왕조도 바꾸고, 그렇죠? 건국도 하고 연호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나 얘 이해하네, 희한해. 이렇게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이번 이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경축사를 보면은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북한을 공격하고, 일본을 강화하고 미국에 붙겠다. 아니, 이게 왜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고요? 특히 일본하고 경제협력을 가져가서 일본하고 아태평양을 주도하고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면은 일본 기지와 일본군을 활용하겠다. 이런 개 같은 새끼를 봤나? 이게 왜 나와? 광복절에. 무식해. 내가 아무리 보수지만 너무 무식해. 그리고 전부 다 일본의 화려를 내. 중반부 후반은. 일본은 우리가 경제 파트너고, 일본이 우리하고 경제 파트너로 협력을 하면 우리 세계로 뻗어갈 수 있다. 그리고 건전기종을 자기가 1년 5개월 만에 정착시켰고, 또 부동산도 안정시켰다. 이런 미친 새끼를 봤나. 지금 부동산은 지금 난리 났어요. 내년이면 난리 납니다. 부동산 다시 강남을 중심으로, 그다음 분당을 중심으로 난리 납니다, 내년에. 그 다음에 건전 재정을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했다.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세계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만 떨어뜨리고 있어. 그거 좀 더 찍을 거예요.
그 유커들이 지금 온다니까 윤석열 대통령 각하가 대중 강공 정책을 써서 중국이 굴복했다. 이런 족같은 소리나 하는 국힘을 갖다가 지지할 수가 없어. 그거 TV는. 좀 더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전 재정이 아니죠. 지금 마이너스 통장, 한국은행한테 돈 빌리는 경제개혁원, 누적 그 마이너스 액수가 100조래, 100조. 그리고 재정정권, 재정정권은 그거도 2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돈 갚는 건데, 그것도 한 3, 40조, 4, 50조 된대. 그럼 올해 예산이 한 630조 되니까, 현재 마이너스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로 되는 게 아니라, 갖고 쓰고 쓰는 한 50조는 평균적으로 된다 크고, 정권 발행한 게 한 3, 40조 돼요. 한 100조가 그러면은 633조를 국민이 세금을 줬는데 100조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걸 언제까지 견딜 거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도 썼더라도 꼼수로 마이너스 100조나 재정 빵꾸를 낸 윤석열은 꼼수 피우리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민생은 아주 도탄에 빠지고 있어요. 이런 진짜 무식한 새끼가 경제도 모르고 난 미치겠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이 한국의 자유와 번영 평화에 기여했고 우리의 독립에 기여했다. 독립정신이다. 이 미친 새끼야.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침략한 나라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광복하고 그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화끈하게 도와주던가 이 새끼야. 몰래 그 탄약이나 갖다 주지 말고 가가지고 김건희하고 가오 잡으려고 하고 집지치지 말고 화끈하게 무기도 주고 돈도 줘봐 이 새끼야. 그러면은 네 자유정신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했다. 방만 재정을 얘가 지금 방만 재정이 아니라 그 추경을 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픽픽 쓰러지 않은 늙은이 젊은이 보호해야 돼요. 지금 고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임금은 안 올라가고 있고 대기업 공기업만 물가 올리고 임금 올리고 그 밑에 있는 중하위층은 그냥 도탄에 빠지고 있고 그 도탄에 빠진 늙은이들이 70대 전우들이 윤석열은 성군이여 김건희는 여왕이여 사실상 대통령이여 몰아치고 몰고 가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시장 경제 원리를 제대로 작동해야 돼. 얘가 시장 경제 원리를 제대로 작동 안 해요. 얘 진짜 너무 몰라도 그리고 이 말이 왜 나와? 이런 말이 왜 나오냐 말이야. 경축절에 이거 쥐가 그동안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말해 씨발 기자회견 안 한다 그랬지. 이게 기자회견이야 이 새끼들아. 일방적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 내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잘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비판만 하고 지지를 안 줘. 이 소리죠. 이거 날아가는 정권이에요. 반성 않고 사과 않고 독단적도 못 돼 이 새끼는. 지가 떴고 한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 여왕님만 갖고 그래? 이 말이라는 거죠. 이권 카르텔을 불법 건절해야 되겠다. 건설 카르텔을 혁파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왜 나와요? 광복절에? 그래 이권 카르텔을 격파해. 건설 카르텔 격파해. 건설 카르텔 격파하려면 이 새끼야. 대기업부터 잘 나가. 대기업부터 잘라. 건설 카르텔은 대기업에서 나오고 공기업, 공무원에서 나오는 게 이 새끼야. 그리고 법무 카르텔, 검사 카르텔, 김건희 카르텔 없어 이놈 새끼야. 그리고 과학기술의 핵심은 사람인데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다 알아. 근데 너 요번에 과학기술 R&D에서 30% 깎았지. 안 그래도 치꼬리만 하면 주고 정부 투자 R&D 기술 투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중간도 못 가는데 너 30%나 깎았지. 과학기술 R&D 투자. 이런 그냥 욕만 나오려 그래.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가 지 환상에 빠르지 무속에 빠져서 천공이 시켰나? 그런 것만 짓거리고 있어. 천공 같은 무식한 무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또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야 된다. 해 이 새끼야 그래. 안철수가 말한 대로 해. 융합형 인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나 그거 찬성한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애들 초등학교 집어넣고 5살부터 초등학교 집어넣고 지금 교권 침해되는 거 아동학대법 개정해 이 새끼야. 아동학대법 개정하고 그 다음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손봐 이 새끼야.
그런 거 안 하고 말이지. 교권 존중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죠. 지금 어제 발표됐죠. 어제 그저께. 서희초고등학교 그 꽃다운 그 23살짜리가 자살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은 죄가 없다. 학부형 공개도 하지 않고 그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의 새끼가. 그리고 지금 뭐야 최수건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이제 황명수계에서 황명으로 검찰 수사 받으라 하고 있죠. 압박하고 있죠. 전 정권에서 나쁜 놈 시키라니까. 얘한테 공정과 상식을 또는 정의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재자의 면모가 그것도 무식하고 멍청한 독재자의 면모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용컨대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독재자의 면모가 여실없이 나타났습니다. 요번에 이 경축사를 보면 우리가 18 뭐라고 세계신문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 이 개새끼야. 우리가 뭐라고 대한민국의 살 길을 찾아야 되고 대한민국 국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외교의 전장이고 외교의 화두인데 이 새끼야. 뭘 우리가 양보하면서 세계 평화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기회에 이 개새끼야. 우리 자존심마저 깔아먹고 우리 자부심마저 없애버리고 잼버리 사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잘했다고 자아자찬하는 너 같은 무속신앙이 깃든 놈을 누가 임마 우리를 노려치지.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 그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니까 대통령실을 옮기면은 청와대보다 내 사고를 갖다가 지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간이 사고를 지배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죠? 교회, 성당, 절. 그거는 대중적인 종교에 그렇다 쳐. 무당집 딱 들어가는 순간 희양찬란한 그 오색 이상한 그림들하고 이런 거하고 쌀 같은 거, 동전 같은 거, 향 같은 거. 그게 공간이에요. 거기서 공간이 사고에 지배된 자가 이자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축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천잡하고 역사인식, 철학인식, 사회인식, 외교인식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왜 여기서 말이야 북한만 공격하는 게 나오고 저도 북한 싫어. 북한만 공격해. 북한은 망해야 된다. 나 항상 그러잖아요. 왜 북한만 공격하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고 일본을 칭찬하고 북한이 왜 뭐가 필요했어 여기서? 우리는 일본한테 반성을 요구하고 우리도 잘하겠다. 최소한 그 말은 해야지 시끼야. 그리고 여기가 뭔데 니 국내적인 정책 문제를 니가 잘했다고 나발을 불고 들어가 이 새끼야. 이까지 하겠습니다. 나 이런 대통령 보다 천박. 너무 무식해. 너무 천박해. 이까지 하겠습니다.